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비아토르 TV라고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조이님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조이님은 제가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도 뵌 적이 있어요. 조이님이 에어비앤비 호스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세미나를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참여한 적이 있어요. 너무 날씨가 좋아요. 미세먼지 비슷한 것도 없고 하늘도 너무 예쁘고 좋네요. 이게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탓도 있다, 뭐 디젤차 규제한다 막 그러는 게 거짓말인 게, 그럼 뭐 가을 되면 우리나라 디젤차 이런 게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맑은 하늘이 있는 걸 거 아니에요. 가을 된다고 뭐 중국 공장들이 다 가동을 중지하는 건 아닐 테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에서 강차분 PD라고 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강차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 실명이 아니에요? 네네, 차분. 그 원래 성격이 차분해가지고 그렇게. 아, 이게 약간 작전이에요. 제가 원래 유튜브 채널을 한국에 있을 때부터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영상 많이 안 남아 있는데 주로 이제 달리는 악플이 너는 말이 느리다, 아, 저도 그 얘기 되게 많이. 목소리가 작다, 아. 자신감이 없다. 유튜버 꿈나무였을 때니까. 그래도 인정은 하는데 정말 재밌는 게 닉네임을 바꾸고 네. 그런 댓글이 없어졌어요. 아. 닉네임을 바꾸고 어쩜 그렇게 차분하게 말씀을 잘하세요? 라는. 네, 사실 제가 조이님을 만나뵈러 온 게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지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카메라를 지금 2개로 찍고 있는데.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많이 구독하고 계시겠지만 네. 비아토르 TV 조이님 만나러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아토르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말레이시아 가기 전에 비아토르 조이님이 하시는 유료 세미나를 네, 들은 적이 맞아요. 있어요. 그 세미나 내용은 에어비앤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에어비앤비는 말레이시아를 가서 수익 모델을 만들기 위한 많은 플랜 중에 하나였어요. 그 무조건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해외에서 나가서 그렇죠. 살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에어비앤비를 한 번쯤은 고려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그때 2만 원이었나요? 그때 아니요. 그때 79,000원. 네. 돈 많이 썼네요. 네, 79,000원. 거금을 들여서 네, 제가 맞아요. 세미나를 그때 듣고 한 왔는데 30분 오셨던 것 같아요. 내용은 정말 좋았고요. 제가 그 좋았던 내용을 네. 전부 무료로 지금 털어서 갈 테니까 예. 우선 제 채널 구독자분들 네네. 궁금하시면 한번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사실 해외에 거주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해외에서 네네. 먹고 살 수 있을까, 음. 나의 수익을 어떻게 네네. 만들어낼까, 이런 부분인데 그치. 그 중에 하나 저는 에어비앤비가 되게 괜찮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네. 나름대로 알아보다가 네. 조이님 되게 크게 운영하셨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듣고 상당 부분 많이 공감을 했어요. 근데 네. 지금도 그때 하셨던 강의 내용이 맞는지 네. 어느 정도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고. 지금 그게 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사드 이슈로 한번 크게 출렁이었었죠.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저는 세미나도 안 했어요. 왜냐면은 내 사업조차 안 되고 있는데 누구한테 하라 그러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안 하고 있다가 올해 초부터 이제 다시 중국인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한국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중국에서도 하고 한국에서도 했는데 지금 다 정리한 상태입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이게 계속 변동해요.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이 온다 딱히 이렇게 집어서 얘기하기도 힘든 게, 작년 사드 있을 때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았어요. 네, 한국 사람들이 한 70-80% 정도를 중국인들을 대신해서 메꿔줬었고요. 예. 그리고 그 비즈니스가 어느 나라 사람들로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리스크가 변동해요. 왜냐면은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통 1박 아니면 2박이거든요. 그러면은 청소랑 빨래를 그만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이 객실이 많고 또 직원들 쓰고 또 청소 외주를 주고 그러면은 그 비용이 엄청, 그 변동비가 갑자기 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작년에 한 4억 정도 까먹고 정리를 한 겁니다. 정리하는데 객실을 한 104개까지 했더니 정리하는 데만도 거의 1년 가까이 걸린 거예요. 그렇죠. 외국에서도 하셨었잖아요. 네, 중국에서 광저우에 종샨바라고 네. 그쪽 지역에서도 이제 여자친구가, 제가 중국인이다 보니까 원래 그쪽에서 사는 친구예요. 근데 제 게스트하우스에 왔다가 저랑 눈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커플이 돼가지고 지금 한 2년 반 동안 사귀고 있는데,
제가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이 친구를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예, 중국에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근데 첫 번째 시작했던 거는 사실 그거죠. 에어비앤비.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해오던 게 그거니까 가장 만만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한국이랑 비슷한 형태의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건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는 그거를 이제 청년몰이라고 해가지고 만 30세 미만만 입주할 수 있는 청년 네트워킹 그런 아파트예요. 그게 이제 오래된 호텔들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객실이 한 3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20개를 빌려가지고 운영을 했었죠. 네. 너무 길게 되요 지금 안 하시죠?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여자친구가 이제 한국에 왔어요. 네, 한국에서 연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사업성 때문에 접으신 거예요, 중국? 아니요. 중국은 여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하기로 결정을 저랑 같이 해가지고. 그러면 아직 외국에서는 할만하다고 판단해도 그렇죠. 될까요? 뭐 중국에 얼마 전에도 중국 광저우에서 하시겠다는 분이 있어서 상담을 했었어요. 근데 이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이거는 약간 트렌디한 사업이에요. 굉장히 뭐 공유 경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맞아요. 그래서 이게 각 나라마다 그 트렌드의 속도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 달라요. 그리고 선호하는 스타일의 그런 집들도 다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시장 조사를 좀 꼼꼼히 하셔야 돼요. 한국이랑 절대 같지 않아요. 진짜 달라요. 전화 왔는데 받았어요. 저는 해외 이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에어비앤비도 꼭 알아보시고 굳이 하시는 거 아니더라도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이게 괜찮은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돈이 미국에서 주는 거죠. 맞아요. 네, 미국에서 나한테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나라에서 어떤 수익 활동을 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받고 싶은 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달러로도 받을 수 있고 링깃도 주나요? 다 됩니다. 그러니까 에어비앤비가 진출해 있는 모든 국가의 그 돈으로 페이팔을 이용하면은 다 그 나라 페이팔 돈으로 받을 통해서 수 오는군요. 예. 근데 자기 한국 은행으로도 바로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페이팔로 받으면은 정말 이거는 그쵸. 뭐 소득도 다 어떻게 보면 숨길 수도 있고. 네, 그럴 수 있다고 예, 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예. 저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만. 예. 숨기시고 싶으신 분은 숨기실 수도 있다. 얼마든지. 예. 왜냐면 제가 살고 있는 말레이시아라는 나라에 네. MMTH라는 비자를 받잖아요. 네네. 수익 활동을 말레이시아에 제한되어 있어요. 돈을 벌어가지 말라는 얘기죠. 너 와서 쓰기만 해라. 자, 은퇴로 왔으니까 쓰기만 해라. 그런데 이 지훈님 말을 들어보면 자, 이 돈은 말레이시아에서 버는 돈이 엄밀히 말하면 네네. 아닌 거죠. 미국에서 나한테 보내주는 돈이고 이걸 굳이 링깃으로 안 받고 한화로 받으실 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네. 괜찮다는 이거 거예요. 안 켰죠? 정말 짧게 딱 3분 안으로 어떻게 시작해서 시작하시고 싶으신 분이 네. 어떻게 시작해서 네. 어떻게 해서 딱 오픈까지 간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진짜 별거 없어요. 그냥 그 조금 그 교통이 조금 편리한 그런 데다가 이제 방을 빌려가지고 저희가 뭐 방을 사수하면 더 좋겠죠. 돈이 많으시면. 근데 방을 살 정도의 분은 에어비앤비를 안 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방을 빌려가지고 꾸며가지고 다시 빌려주시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네. 다른 방보다 조금 예쁘게 꾸미시면 이제 맞아요. 이게 사실 이 주 이용자층이 20대에서 30대예요. 40대도 사실 많이 이용 안 해요.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용 안 해요. 저 에어비앤비를 그렇게 많이 했지만 저는 에어비앤비 너무 불편해요. 예, 사실 호텔이 편하고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한 50대 분들이 이렇게 예약을 하시잖아요. 50대, 60대 분들이 간혹가다 자녀분들이 대신 예약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100% 다 안 좋아해요. 후기가 다 안 좋게 나가요. 왜냐면은 이분들은 호텔이나 이런 데 익숙해지신 분들이라서 에어비앤비 자체가 셀프 체크인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직접 위치를 찾아가야 되고 그리고 에어비앤비들이 보통 주택가 안에 박혀 있잖아요. 그게 젊은 애들이 보기에는 장점인데 나이 드신 분이 보기에는 그리고 매일 청소도 안 해주지 빨래도 안 수건도 안 예, 해주지. 수건도 매일 안 챙겨주지 그러니까 예, 그게 너무 불편하신 거죠. 맞아, 에어비앤비라는 거는 필수적으로 그랩이나 우버를 좀 이용할 줄 아는 이런 맞아. 약간 스마트하신 분들이 하셔야 돼요. 젊은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방을 예쁘게 꾸미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엔 다 인스타나 이런 걸로 숙소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기 좋게끔 만들어주면 잘 팔립니다. 그게 다예요, 사실. 별 특별한 노하우 없습니다. 제 질문은 이게 다예요. 에어비앤비 하시고 싶다는 분도 계시고 단톡방에 그치. 계셔가지고 사실 네. 제가 좀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까 하다가 굳이 또 그래, 내가 네, 전문가 네.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직접 만나서 그쵸. 저도 얼굴도 보고 좋네. 물어보면 되기 때문에 왔고요. 네네. 해외에서도 사업해보셨잖아요. 네네, 그쵸. 그리고 해외도 오래 지내보셨고 한데 네. 지금은 이제 한국 와서 네. 또 의자 하고 계시지만 맞아요. 어때요? 해외에서 사업하는 것과 한인이 해외에서 사업할 때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현실적으로 그 문제가 되는 거는 언어예요, 언어. 예. 언어가 정말 뭔가 저희가 뭐 한국 가가지고 한국 사람들한테 물건 파는 거 큰 의미 없잖아요. 예. 그 큰 시장을 저 같은 경우 중국의 그 큰 시장을 보고 가는데 한국 사람들한테 뭔가를 판다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좋은 점이 그거예요. 초보분들도 할 수가 있어요. 예. 언어가 근데 에어비앤비에서도 사실 언어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처음에 제가 오픈할 때는 저기 한국에 있는 여직원을 파견시켜 가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이제 대만에서 한 5년 정도 유학한 친구라서 그 중국어가 유창하긴 했는데 또 중국은 워낙 넓다 보니까 그 광동 지방 이제 광동어 쓰는 사람도 은근히 많거든요. 어르신들은 뭐 대부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대만에서의 그 중국어랑 이제 중국에서의 중국어랑 또 뉘앙스 차이가 엄청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 말 차이로 인한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어려움도. 예, 그 친구 심지어 잘했는데도 5년 유학하면 웬만한 말들은 다 하는 거거든요. 생활에 전혀 지장 없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 사람들이랑 의사소통하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그 친구를 다시 한국으로 다시 불러들인 다음에 그 친구 한 5개월인가 있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중국에. 그리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제가 이제 여자친구가 그거를 맡아서 운영을 했어요. 근데 여자친구는 이제 중국 현지인이다 보니까 완전 다르더라고요. 매출이 수직 상승이 돼버렸어요. 완전 달라요. 여러분 그만큼 이 언어를 뭐 영어를 못해도 사업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 차이가 그거죠. 뭐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 다 중국어 당연히 잘하잖아요. 그 사람들이랑 경쟁해야 되는데. 제가 제 영상에서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해외 나가면 뭐 네. 먹고 살아야 되냐는 영상을 한 적이 있는데 네네. 제가 예를 들었던 게 그거예요. 근데 보통 제 영상에서는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면은 제가 해외 나가 살고 싶은데 뭐해서 먹고 살면 좋을까요? 이런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네. 혹시 당신이 당신 친구가 저기 지방에 사는데 맞아. 나 서울 가서 순댓국집 맞아. 살고 싶은데 네. 잘 되냐? 맞아. 말하면 그거 대답해 줄 수 있냐고. 맞아. 네. 그거 어떻게 대답을 해줘요? 예. 내가 순댓국의 장인일지라도 그런 대답을 못 해줘. 대답 못하지. 내 집이 잘 될지라도 네. 내 프랜차이즈를 똑같이 하더라도 얘는 맞아.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외국에까지 와서 어떻게 네가 이거 잘 된다는 말을 해주는 사람은 사기꾼의 확률이 맞아. 굉장히 높다. 네. 뭐 그런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조이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어예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언어가 된다고 쳐도 네. 자, 언어가 그냥 소통할 정도로 돼서 가서 중국에 가서 식당을 차린다는 거죠. 한식당이 아닌 중국인 식당을. 그치. 그러면 맛도 비슷하고 가격도 비슷하면 동족은 아니고 뭐지? 네. 같은 민족. 경제업. 예. 굳이 한국 사람이 하는 식당이 오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세차장 마찬가지로 필리핀 사람이 우리나라에 그냥 와서 아무리 한국 사람들이 맛이 비슷하게 느껴도 현지인들은 다르게 느껴요. 네. 이 문화 차이가 문화라고 저는 보거든요. 음식도 문화고. 그래서 요 디테일한 게 달라요. 네. 언어가 100% 진짜 로컬처럼 되면은 그때 한 50% 정도 불리하기 시작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네, 언어가 진짜. 안 되면 이미 50%도 네. 못 가고 네. 그렇잖아요. 그 쇠모치리 같은 애들이 연예인이 맞아, 맞아. 아니고 만약에 연예인이 아니고 그냥 필리핀에서 아, 와서 한국에서 그렇죠. 세차장 같은 거 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이 굳이 필리핀 사람이 운영한 세차장 가지 확 않아요. 다가온다. 확 다가온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한국 분들이 되게 간과하시는 게 맞아. 내가 여기서
뭐가 되게 잘 돼요. 맞아. 사업체가 있으셔. 맞아. 근데 그 나라 가도 분명 수요는 있어요. 그치. 많이들 물어보세요. 어. 예를 들면 뭐 음. 차량 관리나 네. 뭐 식당, 그리고 여러 가지 업종이 많죠. 근데 음. 그 나라 가도 잘 될까요? 그래서 제가 잘 된다는 말씀을 못 드려요. 맞아. 대신 당연하지. 있어요 없어요는 말씀을 드리죠. 네. 아 이런 거 업종은 있는데 잘 됩니다. 예. 이분들은 잘 되는데 또 음. 본인이 하신다고 해서 잘 된다는 보장은 못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죠. 그런 게 있죠. 예, 그리고 정말 저는 그 질문은 여러분한테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제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냐면은 창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아이템이냐? 아니다. 너다 너. 예. 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 예.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예산을 갖고 있고 어떤 비즈니스 경험이 있고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조언이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봐요. 저는. 저가 말한 거랑 너무 네. 내용이 비슷해서 소름 네. 돋았어요. 아, 진짜 그거는 당연하다고 봐요. 저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꾸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요. 예, 물론 불안하고 좀 더 정보를 모으고 싶고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답변을 저희가 드릴 수가 없어요. 예. 그 정말 몇 있다 년 정도 없다. 알고 지낸 사람이면 맞아. 비슷하게는 해줄 데이터가 수 있겠죠. 있으니까 맞아. 근데 처음 만나고 이제 얼마 안 되는데 음. 이거 가서 하면 잘 될까요? 이거는 조금 그렇고 맞아. 정보를 직접 많이 얻으셔서 네, 본인이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맞아. 그리고 제 친구도 중국에서 광주에서 7년 동안 사업을 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제 아는 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셰프인데 그 친구도 뭐 5성급 호텔에서 요리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제가 이 친구랑 전화 통화하는 거를 옆에서 듣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버럭 뭐라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은 제가 야 여기는 시장도 크고 저도 그때 처음 중국에 갔을 때 막 들떠 있을 때였거든요. 여기는 시장이 장난 아니야. 그리고 배달 음식 수요가 엄청 많고 배달비도 굉장히 저렴해. 막 이러면서 굉장히 좋은 점들만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네, 그 친구가 저보다 오히려 더 부담을 갖고서 야 주현아 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너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얘가 진짜 왔어 너 묻고. 저도 진짜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네. 어떻게 책임지는 거지?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현지에 오래 있던 분들은 그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가는 거를 다 봤거든요. 실제로 그 친구가 7년 동안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중국에서 한국에서 이제 큰 돈 한 5억씩 가지고 왔다가 다 털탈탈 털려가지고 나가는 꼴을 수십 명, 수백 명을 본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친구는 누구한테 뭐가 잘 된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아요. 굉장히 신중해지더라고요, 이 친구가. 예. 그래서 저는 이 친구 굉장히 오픈마인드고 굉장히 쾌활하고 밝은 친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너 그런 거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특히 해외에 나가서 사는 부분은 인생이 정말로 맞아요. 자주지고 네, 여기서 맞아요. 한국에서 뭐 떡볶이집이나 네. 식당 하나 차리는데 한 번 뭐 맞아요. 잘못될 수 있어요. 네. 근데 해외 나간다는 건 네. 굉장히 정리해서 나가는 느낌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함부로 이렇게 좀 조언을 주면은 맞아요.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진짜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추천해드리는 게 에어비앤비. 네. 돈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에어비앤비 같은 거는 한 개만 먼저 해보시면은 진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도 싸기 때문에 보통 2달치 월세잖아요. 그래서 뭐 많이 잡아봤자 한 돈 500만 원 잡아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걸 해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게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시장 조사를 물론 꼼꼼히 하셔야 되는데 한 번쯤 시도해도 그렇게 크게 뭐 인생에 타격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추천을 조금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저도 언어가 처음에 안 되니까 지금도 뭐 그렇게 썩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언어라는 게 진짜 1, 2년 만에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그런 비법 있잖아요. 뭐 한 6개월 만에 원어민처럼 말하기 이런 거 정말 사기예요. 다 사기야, 다 뻥이에요. 그런 게 없어요, 세상에. 예. 그래가지고 저도 고민하면서 이제 언어가 안 되니까 중국에서 뭔가 사업을 못 벌리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차저차 한 게 구매 대행인 거예요. 뻔한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특히 언어가 안 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뻔합니다. 예, 구매 대행 서비스. 그래도 뭐 전자상거래 쪽으로 오래 했으니까 그것도 할 수 있는 거겠죠. 맞아요. 예,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쉽지 않죠.
그렇군요. 네, 아무튼 그래요. 너무 절망적인 얘기를 드렸나 모르겠네. 이게 정말로 좋은 얘기인 네.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뭐 혹시 지훈님 채널에서도 네, 해외에 가서 살고 싶으신 분들 계실 수도 있겠지만 네, 아까 그 지훈님 해주신 말이 정말 네. 팩트예요. 언어가 안 되면은 네.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다들 그냥 한인끼리 엮여서 사는 맞아. 거예요. 네. 좀 음. 그게 안타깝죠. 저도 저는 안타까워요. 되게 안타까워요. 저는 왜냐면은 특히 미국도 그래요. 심지어 미국에서도 다 한인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비즈니스를 해요. 거기서 예, 서로 현지인 대상으로 뭔가 비즈니스 하는 건 슈퍼마켓 정도? 예, 세탁 서비스 정도? 정말 아직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물론 성공적으로 이제 2세, 3세들이 그 이민 2세, 3세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은 거의 현지인이죠. 미국 사람이에요, 걔네들은 이제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사업을 하지만 처음에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가 1세대죠. 그 2세대까지도 그렇게 뭐 정말 미국 그 사회에 들어가가지고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냥 다 고만고만한 한국 그 교포 사회에서 예, 병원을 차려도 그렇고. 근데 제가 캐나다에서 의사 생활 하다 온 분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대요. 왜냐면은 그 생각을 해보려 똑같은 말인데 의사를 이제 병원을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 백인 애들이 아시아 사람이 운영하는데 병원에 가겠냐?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똑같이 절대 안 간다요. 절대 안 간다. 생각해보세요. 저희 만약에 중국 사람들이 여기다가 병원 차렸어요. 저희가 갈 것 같아요? 안 가요. 네. 한의원을 차려야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수 있어요. 예. 물론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의 전환. 네, 맞아. 한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국의 인식이 원래 오리지널이 중국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참 그게 한계가 많아요. 외국에서 이렇게 뭔가 비즈니스를 글로벌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예, 쉽지가 않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한인끼리 만약에 한인을 상대로만 한 사업을 한다면 해외 한인이 살아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맞아. 결국은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거예요. 맞아. 예를 들어서 조이님이 말레이시아로 이민을 왔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한식당을 하고 있어요. 하는 거 아니에요. 자, 한식당 하고 있는데 조이님이 막 처음에 친하게 지내다가 예. 한식당을 딱 오픈한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 적이 됩니다. 맞아. 안 봐요. 서로 안 봐요. 한인 있어봐야 몇 명 있다고 이제 나눠 먹는 거죠. 맞아. 이런 현실이 좀 안타깝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유리한 사업이 있어요. 그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면은 뭐 뭔가 또 욕을 먹을 여지가 있어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조이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람을 꼭 상대로 하진 않지만 한국 사람이기에 유명한 것들이 유리한 것들이 있어요. 네네 맞아요. 근데 이를테면 뭐 K-pop 관련 사업도 맞아요. 한류. 이건 분명히 한국 사람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 아니지만 맞아요. 한인이기 때문에 유명해요. 그러니까 같은 방탄소년단 책받침을 팔아도 한국 사람이 들고 앉아서 팔면 맞아요. 더 산다는 거죠. 말레이시아는 아직 실제로도 네. 한류 매장이 많아요. 아직도 오래 있어요. 어. 근데 그 아이돌 관련 네. 콘텐츠를 팔고 있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만 해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죠. 이런 것들도 한번 네.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음. 가서 보지 않으면 네. 절대 알 수 없는 거죠. 맞아요. 근데 중국은 되게 재미난 게 중국은 이미 그 한국 컨텐츠나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다 중국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말레이시아도 말레이시아 더 잘해요.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어디 숟가락 얹을 수가 없어요. 한국의 이미지가 아무리 뭐 한류의 이미지가 좋다고 해도 비즈니스는 현지인들이 더 잘합니다. 예. 왜냐면 그 시장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문화. 저는 이게 사업에 있어서 문화적인 측면을 정말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무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게 거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근데 우리 외국인이 문화를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한 10년 이상 살면 모를까? 예, 1, 2년 잠깐 가가지고 그래서 제 친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너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된다라고 해요. 뭐냐면은 일단 와. 네가 진짜 그렇게 오고 싶으면 와라. 근데 일단 2년 동안은 절대 돈 쓰지 말고 일 버리지 말고 뭐 이렇게 지켜만 봐라. 그냥 지켜만 봐. 다 똑같이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네. 지켜만 보라 그래요. 왜냐면 1, 2년 와가지고 뭐 다 잘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예, 근데 절대 다 잘 되지 않아요. 대부분 다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예. 그래서 정말로 전 진짜로 좋은 조언을 해주신 분들 네.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네. 너가 퇴직금이든 뭐든 들고 와서 한 1, 2년 버티고 돈을 해서 어학을 배워라.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 어학을 배우고
익혀라, 친구를 만들어라 네. 이런 답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맞아. 근데 한국 분들이 특성적으로 이제 3개월 이상 못 쉬세요. 맞아. 3개월 이상 놀면 이제 불안합니다. 아, 맞아. 내 돈이 없어지고 있으면 불안해요. 맞아. 실제로 은퇴를 하셔서 연금이 나오고 계셔도 맞아. 그냥 그 유럽 분들처럼 편안하게 쉬지 못하세요. 저 그분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충분한 생활이 되시는 그 레벨의 연금이 나와도 뭐라도 차려놔야 내 돈이 킵이 된다. 그 배경에는 제가 볼 때는 자신한테 뭐라도 좀 물려줘야 된다는 생각도 있으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치. 정말로 이 1, 2년의 내 움츠림이 뭔가 나중에 나의 뭔가 큰 뭔가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누가 와서 아, 너 3개월 정도 됐으니까 이제 같이 뭐 해보자. 뭐 하면 잘 돼. 이런 사람은 사기꾼일 확률이 진짜 맞아요. 네. 그리고 뭐 한국 사람 조심하라고 하는 저도 그 영상 봤거든요. 근데 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속이는 것보다 정말 그 현지인들이 속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서도 그렇게 누군가 속여가지고 사기당해가지고 크게 폭망한 사람은 저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못 봤어요. 저는 실제로 못 봤고 저도 제 친구도 사실 이런 얘기하면은 저렇게 누가 누굴 속이냐고 그래요. 네. 많으세요. 실제로 저도 네. 그게 안타깝고 딱 차려진 밥상에 맞아. 숟가락으로 얹고 네. 싶고 한국 분들 굉장히 프랜차이즈 좋아하죠. 돈만 맞아. 딱 내 2억 네. 딱 들고 가면 맞아. 점주로서 딱 앉을 수 있는 이런 네. 거 바라시고 하니까 네. 또 그런 걸 역이용하셔서 프랜차이즈 사업하시면 잘 되실 수도 있어요. 직접. 아 진짜 그쵸? 좋겠다. 네. 네. 한국 사람들이 진짜 좀 차려진 밥상을 좋아하는 거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자기가 밥상 차리는 걸 싫어해. 그래서 네. 이 진짜 좁디 좁은 이민 세용 사회에 이주 답사 서비스나 뭐 이민 정착 서비스 같은 이런 맞아. 좀 그런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와서 알아보는 그냥 귀찮음까지도 다 돈으로 해결하고 치고 싶어요. 맞아. 그 와중에 네. 뭔가 또 네. 기분이 나빠지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당연히 저도 그 영상 봤어요. 그게 뭐 사기냐 아니냐. 그쵸. 저도 근데 너무 합리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한 영상이었어요. 그 영상이. 네. 그쵸. 그러니까 이게 마인드 차이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정말 그래요. 저는 근데 저도 요즘에 이제 컨설팅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정말 사업을 잘하거나 해봤거나 그런 사람들은 확실히 마인드가 다른 것 같아. 네, 이런 사람들은 진짜 뭔가 피해의식이 없어. 네, 정말. 뭔가 자기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은 걸 얻어가려고 생각하지 뭔가 이렇게 돈을 냈는데 뭐 자기가 얻지는 못했어. 질문도 안 하고. 그러면은 뭐 이게 나쁜 서비스다. 뭐 제 서비스를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피해의식에 젖어 있어 뭔가. 서비스 비용이라는 거는 제가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비스를 받는 분이 책정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맞아. 받고 나서 이게 비싸다 비싸다를 논하시면 안 돼요. 받기 전에 내가 이 금액으로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이 됐다면 그리고 내가 서비스를 받았다면 이게 비싸다 말다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맞아. 서비스는 주는 사람이 책정하는 게 정당 비용이죠. 맞아. 깎으려면 깎아야죠 당연히. 깎고 싶으면. 미리 깎아달라고 미리 깎아야 하던가 돼. 그거 다 네. 받아놓고 다 가보니까 별거 아니다. 맞아. 이런 거 정말 나빠. 진짜 그거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거 막상 해봤는데 다 별거 없다. 근데 그런 경우를 보면은 본인이 못 가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리고 실제로 그걸 받고선도 못해. 그러면 당연히 아깝죠. 그거는 돈 1,000원만 주고 해도 아까운 거예요, 사실. 뭔가 이런 지식 서비스를 받았는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 근데 사실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행동으로 옮겨야지만 빛을 발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또 그 교육을 소화할 수 있는 레벨이 있어요. 예를 맞아, 들면 맞아. ABCD도 모르면서 원어민 선생님한테 가서 맞아. 배우는 것도 굉장히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본인한테 맞는 그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한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재밌는 얘기 되게 많이 나눴는데 너무 녹화 분량이 길어가지고 맞아요. 제가 이걸 얼마큼 내보낼지는 네. 모르겠는데 일단 에어비앤비 내용 전해드리는 게 제일 네.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전해드리고 한번 지윤님 영상은 정말로 돈이 되는 정보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랑 저는- 관련된 정보가 네. 많죠. 그래서 저는 구독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구독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이.